제가 와 있습니다. 사실 대만이 어떻게 해서 민주국가가 됐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메이리다오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대만의 총통도 배출을 하게 되고 지금의 민진당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봤었을 때 앞으로 대만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얻어낸 민주주의를 잘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저는 대만에서 가장 아픈 역사를 찾아보려 합니다. 얼얼바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228 공원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와, 저는 너무 아름답죠. 아니, 타이페이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왜 제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쪽 뒤편으로는 저를 닮은 꽃밭이 있어요. 风小子 야자수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야자수가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나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친구가 온다면 이렇게 야자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대부분 좋아할 겁니다. 저는 지금 228 기념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민한 이유는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할지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으로 보아야 할지 사실 저는 외국인이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어떤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28 사건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된 수만 명들의 명복을 조심스럽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도착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공사 중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저는 이 역사를 꼭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끝까지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틀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얼럿바 사건은 1947년에 당시 중화민국 정부에서 모든 담배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한 상인이 몰래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돼서 경찰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민중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고 경찰서를 공격을 해서 시위를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또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얼럿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대만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게 됐는데, 그 사건은 바로 79년에 일어난 메이리다오 사건인데요. 심지어 한국의 교과서에도 국공내전에 관해서만 나오고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이리다오 사건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와, 역시 대만의 비 내리는 날씨. 우와, 메이리다오 사건은 카오슝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곳 타이페이에서도 사건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는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제발. 와, 비가 그쳤어요. 우후. 여기는 가등레어 차관이라는 곳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고위 관료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주유 선생이라는 분이 이곳을 숙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유라는 분이 메이리다오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당시 국민당 독재를 반대하던 인사들이 이 건물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타이페이의 메이리다오 운동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 와, 대박이야. 나는 대만에서 몇 달 살았는데 왜 이 비에 적응이 안 되는 걸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만의 민주투사들의 눈물입니다. 눈물로써 환영해 주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쁜 카페로 차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옛날 건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저기 걸려있는 저 사진들이 메이리다오 운동에 참여를 했던 주유 선생님이 아닐까. 메이리다오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 옛날 글씨, 완전 옛날 글씨체 아닌가? 저거 Oriental Beauty, 동방메이렌. 동방메이렌. 저거 dried mango, 이거 Oriental Beauty, 이베이. 예. 시시. 나 주문하는데도 왜 이렇게 바보같지? 이분이 옛날에 메이리다오 운동에 참여하셨던 주유 선생님인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메이리다오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1979년에 독재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민주화 운동을 위한 논의를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 제가 와 있습니다. 사실 대만이 어떻게 해서 민주국가가 됐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메이리다오 사건은 카오슝에서 일어났어요. 메이리다오라는 잡지를 만든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집회는 진행이 되었고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마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대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시에 이게 대만에서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는 방법인가 봐요. So we can smell the tea first. 시시. This tea makes me beautiful.
And so the second time and third time, 10 seconds is enough. And thank you. 20, 30, 40. 20, 30, 40. And when you make the tea, please put the teapot in front of your body. 치세 말린 망고예요. 진짜 맛있어. 대만은 역시 망고야. 있는 이 조그만 방이 메이리다오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은 방입니다. 직접 이 현장에 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대만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메이리다오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신문 기사 후옥이 돼서 고통을 받는 모습입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대만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메이리다오 잡지입니다.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정말 조금 대만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대만의 민주화 운동 과정은 한국의 역사책에 거의 서술되어 있지도 않고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문장 정도만 실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대만의 민주화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답죠. 한국 사람들은 이 건물을 아마 거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한 최초의 한국인이 바로 제가 아닐까. 저는 타이페이에서 국부기념관에 가서 순원을 받고 중정기념당에 가서 장제스를 받습니다. 얼럿바 기념탑을 보았고 오늘 메이리다오 운동에 참여를 했던 자등려 차관까지 와서 메이리다오 운동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에 관한 역사도 알게 되었고 메이리다오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대만의 총통도 배출을 하게 되고 지금의 민신당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봤었을 때 앞으로 대만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만도 중국 공산당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주를 해왔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50년대 한국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두 나라 모두가 전쟁 이후에 독재 정치가 이어졌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화 사회를 이뤄냈습니다. 힘들게 얻어낸 민주주의를 잘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대만도 평화롭기를 바라고 한국도 하루빨리 평화롭기를 바라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대만과 한국은 평화롭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만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짜이찐